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9주차 월요일 날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복습 스터디 정부혁신과 전자정부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혁신에 대한 빈칸 채우기는 어제 했고요. 정부혁신에 대한 OX는 오늘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부혁신, 전자정부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전자정부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법령도 많고요. 뭔가 내용에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은 느낌인데다가 모르는 용어도 많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수업 중에 정리했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할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의 것들만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이 저희 전자정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자정보부터 들어갔던 게 아니라 지식행정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식행정은 지식 제공자의 잠재의식에 있는 암묵지라고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암묵지. 요거를 표출지식, 형식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걸로 변환시켜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한 행정의 방식이 지식행정이고요. 이 지식행정의 지식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지식관리 시스템은 지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과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정보를 산출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전자정부 구현도 좀 더 용이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지식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3, V라고 얘기했죠. 거대한 데이터의 규모, 볼륨이 크고요. 빠른 데이터의 유통 및 이용 속도, 제가 속도, 벨로시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데이터의 다양성, 버라이어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단어를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3V를 정확하게 기억하시자고 얘기했습니다.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세 가지의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패로도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 기술, 일반적인 형태의 정보 기술들을 조직 기술 유형에 따라 분류합니다. 패로가 일단 조직 기술을 나눴잖아요. 아시겠지만 루틴이라든지 크래프트, 엔지니어링, 논크래프트 이렇게 나누었던 것에 적합한 정부 기술을 분류하기도 했다. 학자들이 분류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5번째, 요게 바로 전자정부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자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국가에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정부 혁신 전략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부 기술들이 있죠. 그중에 전자정부의 유형을 제가 G2G, G2C, G4C, 뭐 G2G, 그 G2B 뭐 이런 형태로 설명했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G2G, 가버먼트와 가버먼트의 관계가 있고요. G2B, 가버먼트와 비즈니스의 관계가 있고요. G2C,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티즌, 시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이 시민들과의 관계는 G4C나 GNC 등의 내용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빈칸은 G2G, 온나라 시스템이니까요. G2C, 정부24나 국민신문고 같은 형태로 언급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법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전산화 작업을 위한 법률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너무 기네요. 그죠? 통신부의 지능정보와 기본법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작업은 전자정부법 그래서 전산화 작업과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작업이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능형 전자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지능형 전자정부가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다양한 지능 정보화 사회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국민 중심의 정부 서비스 최적화이라는 방식,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서 실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디지털 신정부를 말한다. 이런 얘기들 진행했죠. 또 여기에 기틀이 될 수 있었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초연결성, 초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초지지능이라고 썼네요. 초지능성,
그다음 예측 가능성 제가 가로 열고 초예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워딩 그대로 한번 빈칸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9번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전자정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정보화 책임자 설치한다. 요 얘기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 11번에서 설명하는 내용 바로 정보기술 아키텍처인데 아마 이 내용을 채우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기술과 자원의 구조화된 아키텍처는 설계도, 그래서 조직의 비전, 전략, 업무,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의 다양한 관계,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구조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 수립하는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 두 번이나 쓰네요, 오늘. 정보통신부 이렇게 긴 장관이 많지 않습니다.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3년에 한 번 수립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전자정부 구현 운영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전자정부 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느냐? 제가 요거 지능정보와 기본계획하고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꼭 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합니다. 그에 비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관한 기본계획은 조금 더 짧게 3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고 얘기했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X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행정혁신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개의 내용, 거기에 여기까지 네 개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닌지라 여러분이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적 접근은 오디가 하는 접근 방법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죄송해요. 오디가 아니라 우리가 했던 리엔지니어링, 전무 재설계 같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고요. 행태적 접근 방법의 하나인 조직 발전. 조직 발전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임무 수행을 효율화하려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활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전략 중에 개혁 지도자에 대한 신망을 개선하거나 의사 전달과 참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거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전략은 공리적 기술적인 형태의 전략이 아니라 규범적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X가 됩니다. 자, 각 정부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행정개혁들을 문제에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나왔었던 내용이지만 실제 이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또다시 출제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당시에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선 사실 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부가 됐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장관급 격상이 됐고요. 이후 국가보훈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통령 경호실은 현재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해서 대통령 경호처로 그 내용을 변경했다. 요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 문제가 아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볍게 읽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의 경험, 숙련된 기술, 기능, 개인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은 다 암묵지의 형태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빅데이터는 크기, 그리고 속도, 다양성입니다. 특징 세 가지를 3V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자화되어 있는 거버넌스. 다양한 차원의 정부, 공공 부문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나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 임명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전자정부법의 여러 가지 표현들 봤죠? 전자화문서, 전자화된 문서. 종이 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던 문서들을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 구현 운영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X고요. 행안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 도입을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요거는 3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잠깐 더 알아보기 자료로 구현을 했는데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아니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자 했던 것이 데이터 기반 행정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 X가 됩니다. 여기서는 법 두 가지, 전자정보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 두 가지의 법이 각기 다른 부처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전자정부의 기본적인 용어들 잘 정리해 주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런 용어들의 뜻을 잘 몰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출문제 모의고사에서 내용 설명 더 충실하게 진행할 테니까 일단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장 모두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내일부터는 7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